20해를 버틴 며느리 응급실에서 지갑을 열자 모든 게 바뀌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였습니다.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지갑이었습니다. 평생 나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통장 사본, 낡은 명함 편지.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지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0년대 초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20세 박수진은 남편 민준의 손을 잡고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 김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자는 대답 없이 수진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안에 맞게 살아야 해. 수진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김영자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너희들 방은 저기야. 계단을 올라 좁은 복도를 지나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다락방처럼 천장이 낮았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도 없었고 책상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미안한 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곧 우리 집 마련할게. 민준이 회사에 간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저녁 준비해. 수진이 쌀을 씻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영자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국자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간이 왜 이래?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영자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밥도 지러.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부턴 잘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아 답답했습니다. 수진이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김영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아침 준비해야지. 수진이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국은 뭐 끓일 건데? 된장찌개 끓이겠습니다. 김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엔 미역국이야. 그날부터 매일이 그랬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아침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수진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세제에 손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는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걸레질은 왜 이렇게 해?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 민주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빨래를 개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 비쳤습니다. 겨우 한 달인데 벌써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40대가 되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는 70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10억이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은행 대출 5억, 사채 5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회사가 망했어. 수진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 10억이야. 그날부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빚 언제 갚을 건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전화는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습니다. 김영자는 거실에 앉아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김영자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민준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응급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45세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보다 빚쟁이가 더 많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망쳤어. 수진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협박도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밤마다 부엌에서 마늘을 까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내일까지 이자 200만 원 입금 안 하면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수진이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문손잡이로 갔습니다. 말씀드려야 하나?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지만 기침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약한 기침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니야. 어머님도 힘드신데.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새벽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팔아서 번 돈은 고작 하루 3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90만 원. 사채 이자 200만 원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영자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수진이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둘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반찬을 만들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3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50살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김치를 썰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시장에 갔습니다. 배추, 무, 파를 샀습니다. 다음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고춧가루를 사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지갑 못 보셨어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갑 안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반찬값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김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빈손이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김영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 지갑을? 수진이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못 챙기니? 쓸모없는 것.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수진이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왔던 길을 되짚어봤습니다. 여전히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웃집 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최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모르겠어요. 최순자가 수진을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최순자가 어디론가 갔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최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갈색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지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채소 가게 아줌마가 주었대. 수진이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순자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순자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져. 수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반찬 재료 좀. 내가 힘들잖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최순자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받아. 그냥 이웃끼리 돕는 거야. 수진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최순자가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어머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야. 수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최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님 잘 모시렴. 최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최순자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 어머님이 대단하다니. 수진이 지갑과 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최순자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야. 무슨 뜻이었을까?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수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은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영자는 밤마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보다 기침이 심했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김영자는 늘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수진이 방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봤습니다. 김영자가 코트를 입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벽 3시에 어디를 가시는 거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김영자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수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갑자기 김영자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영자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영자가 갑자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진도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계단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김영자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김영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수진이 물러섰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김영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곧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괜한 걱정 마. 어서 집 가. 수진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어디를 가신 걸까? 왜 숨기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나온 봉투였습니다. 약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이름 모를 약들이었습니다. 병원 처방전도 있었습니다. 김영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명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숨기시는 걸까? 저녁이었습니다. 김영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김영자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기침도 심하시고. 괜찮다니까. 신경 꺼. 김영자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시장에서 최순자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최순자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어머니 혹시 많이 아프신 거 아닌가요? 최순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새벽마다 어디 나가시고 약도 드시고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최순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할머니도 뭔가 아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눈빛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콜록콜록콜록.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손잡이로 갔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은 손을 내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뛰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김영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김영자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김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김영자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땀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요. 김영자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안.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수진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옆에 앉아 김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김영자를 들것째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수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예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기암입니다. 혈액암이에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으셨네요. 아마 몇 년은 되신 것 같아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말기암이라고요? 그럼 치료는요?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통증 관리밖에 없어요. 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환자분 소지품 여기 있습니다. 작은 비닐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수진이 지갑을 꼭 쥐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안정을 찾으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하세요. 수진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영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김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수진이 김영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지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갑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지갑이었습니다. 손이 지갑으로 갔습니다.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지갑 여미개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이었습니다.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 사람을 끝내 이해 못한 채 보내야 하는 건가?
20해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을 내려 지갑을 받습니다. 열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 여미개를 열었습니다. 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지갑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칸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박수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함이 낯설었습니다. 대한산업부회장 비서실장, 20년 전 주소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계셨다고요? 20년 동안? 명함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김영자 명의였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수진이 날짜를 봤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매달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출금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계속 꺼냈습니다. 20장이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빚을 갚고 계셨던 겁니다. 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눈물이 통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칸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씩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수진이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새벽 시장에서 마늘을 까는 수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부엌에서 눈물을 닦는 수진이었습니다. 사진이 10장도 넘었습니다. 모두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모습, 우는 모습, 어머니가 몰래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들이 무릎 위에 흩어졌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꼈습니다. 복도에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을 내려 다시 지갑을 받습니다. 마지막 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수진아,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거 알았어. 20년 전 내 명함을 우연히 봤어. 부회장 비서실장, 연봉 2억. 그 자리를 버리고 이 가난한 집에 온 거잖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후회하지 않게. 그래서 냉정하게 굴었어. 내가 이 집에 정붙이지 않게. 언젠가 떠날 수 있게. 민준이가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넌 떠나지 않았어. 이 집을 지켰어. 나까지 지켰어. 고마워 수진아. 나는 내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줘.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명함, 통장, 사진, 편지 모두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20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20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갑을 닫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응급실 쪽을 봤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김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이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김영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김영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지갑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였습니다. 강남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23세 수진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부회장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3년 만에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연봉 2억이었습니다.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이 주워줬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 달 뒤 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수진과 달랐습니다. 소박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청혼했습니다. 결혼해줘. 민준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홀어머니와 좁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집에 가니? 사랑하니까요. 결국 수진은 선택했습니다. 민준을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야? 아까운 인재인데. 죄송합니다. 결혼하려고요. 시댁으로 갔습니다. 김영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경계했습니다.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김영자가 불편해했습니다. 수진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접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잠든 사이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영자가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명함이었습니다. 민준 지갑에서 떨어진 것을 주운 모양이었습니다. 김영자가 명함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회장 비서실장, 연봉 2억. 김영자가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민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억 빚이 남았습니다. 수진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익명으로 시댁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사채 이자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자도 몰래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물류센터였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는 척했습니다. 수진은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김영자는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둘 다 같은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최순자였습니다. 수진아. 최순자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놀랐지?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최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말리더라. 수진이가 알면 마음 아파할 거라고. 언니가 매일 밤 일하러 가는 거 나도 알았어.
몇 번 말렸어. 하지만 듣지 않더라.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그 애가 자기 인생 살게 하고 싶다고. 매일 그 얘기만 하더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새벽 시장에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몰래 지켜봤어. 사진도 찍었어. 자랑스러워했어.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도 냉정하게 굴었어. 내가 이 집에 정 붙이지 않게. 언젠가는 떠나서 내 인생 살라고. 하지만 너는 떠나지 않았잖아. 그게 언니한테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던 거야. 수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자 언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매일 내 사진 보면서 울었어. 내가 봤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마다 자기가 더 힘들어했어.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봐. 너를 지키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최순자가 뒤따라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알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김영자가 수진을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김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김영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김영자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김영자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김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수진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김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최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뒀습니다. 수진아, 영자 언니. 잘 왔어. 김영자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좀 쉬세요. 김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최순자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겠지?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이었습니다. 김영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죽을 가져왔습니다. 김영자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김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야 말하게 됐구나. 너무 늦었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김영자의 눈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을 내게 못되게 굴었어. 그게 자꾸 떠올라. 저도요. 20년을 오해하며 살았어요. 그게 후회돼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어머님과 함께요. 김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얼마 못 가. 그래도 함께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저야말로요. 둘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옛 동료 이미선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만날 수 있을까?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미선이 수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많이 변했네. 하지만 표정은 밝아 보여.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미선이 말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올 생각 없어? 자리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선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다른 일을 하려고 해요. 무슨 일? 사회복지 사업이요. 어려운 며느리들을 위한 쉼터.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이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지다.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요. 무슨 일인데? 어려운 며느리들 돕는 쉼터요. 어머님 곁에서요. 김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나. 수진이 김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절 지켜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 지켜주고 싶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진은 쉼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도와줬습니다. 최순자도 도와줬습니다. 김영자는 집에서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김영자 방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우리 며느리. 수진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냉정함으로 표현됩니다. 이해는 늦게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수진은 오늘도 걸어갑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도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였습니다.